나이가 50이 넘었는데 M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약을 먹기가 싫어. 수술하면 약을 먹어야 돼? 아니에요. 상담하시다 보면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이제 모낭 분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 분들이 병원에 상담 가가지고 모낭 분리상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물어보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 언짢아 할 수 있죠. 그러면 친절한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런 거는. 모낭 분리가 수술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궁금하거든요. 제 수술의 대부분의 수술은 헤어라인을 교정하는 겁니다. 탈모가 심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분들 중에 라인을 교정하고 싶은 여자 남성이 이제 대부분인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불과 이제 10년 전에만 해도 남자들이 머리를 짧게 잘 하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미 빡빡 깎고 다니는데 뭘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짧게 하냐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옆선을 잡기는 잡아도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옆 라인을 심으면 머리가 이렇게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이 방향으로 심거나 뒤로 심거나 이렇게 많이들 했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뭐 길러지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자분들이 짧은 머리를 하게 되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덜 꺾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심지어 앞으로 자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머리카락 방향이. 근데 이 방향을 저는 그 사람의 결에 맞춰서 그대로 심어드려요. 그리고 뒷머리가 옆머리보다는 훨씬 굵거든요. 그렇다면 모발은 다 단일모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굵기 차이가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안쪽 부분까지도 다 심어줘야 짧은 머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다 하게 됩니다. 사이드 파트 컷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한테 방향이 안 맞으면 이 사람은 평생 길러서 머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긴 머리를 하니까 방향이 좀 안 맞더라도 그냥 가면 되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결을 못 맞춰주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착률을 높이겠다라는 방법으로 굵은 모발 또는 2개, 3개짜리를 그냥 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눈썹도 그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보기 싫게 난단 말이죠. 기존 눈썹과 어울리지 않는 굵기로 2개, 3개짜리들이 이상하게 나는 경우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측면도 2개, 3개짜리가 앞에서 박혀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게 오는 사람들이 재수술하러 오다 보면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모낭 분리에 이 기술력이나, 그리고 단일모가 생착률에 영향을 준다? 단일모를 심으면 덜 난다? 억지로 앞에 2모, 3모를 심어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은 맞지 않다고 봐요. 저희 분리하는 직원들이 분리를 했을 때 저는 결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단일모를 심어도 생착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저는 기준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단일모로 측면 할 때는 무조건 다 단일모를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낭 분리사가 없다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분리사가 없다면 저는 제 수술을 지금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반 이상의 그 공헌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절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의사는 어차피 채취만 해주는 뿐이고 분리할 수 있는 애들이 어느 정도로 안전하게 하느냐인데, 이 직원들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20년 가까이 한 직원이 20년 방법으로 하냐?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 손으로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도마 올려놓고 맨눈으로 가까이 보면서. 지금은 양손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냥 맨눈이 아닌 룩배 아니면 현미경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리를 할 때도 예전에는 이 비용에 대해서 의사들이 생각보다 민감해서 분리할 때 칼도 메스도 덜 쓰게 만들고 뭐 정해진 개수대로. 근데 저희 병원은 시작할 때 보면 애들이 몇 박스를 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칼도 무딘 칼로 쓰는 거랑 날카로운 칼로 쓰는 거랑 저는 이 모낭의 손상도가 훨씬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날카로움이 결과를 훨씬 더 진화시켰고, 분리할 때 애들이 얼마만큼 소중히 달아주고 손상 없이 분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제가 뭐 여기 앞에서 뭐 수술 내가 결과 잘 나온다고 잘난 척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분명히 그걸 만들어줄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자신 있게 절개도 하고 비절개도 하고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해도 50, 많게 보면 80%까지도 봐요, 저는. 네. 실제로 집도를 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디자인, 그 다음에 디자인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모발의 분류나 배치, 이식 각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은 요소로 작용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사실 수술을 말로 설명하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영 하실 줄 아세요? 네. 잘해요? 저 명답 알았습니다.
25m를 갈 때 발차기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팔 몇 번 졌는지 아세요? 몰라요. 숨 몇 번 쉬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술하고 있는데, 내가 달리기 하고 있는데 왼발 5번 뛰고 뭐 오른발 몇 번 뛰고 마지막에 내가 보폭을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것처럼 수술도 나는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그런 거 설명하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전체적인 걸 보고 수술하는 거지 나무만 보고 이 산이 어떤지를 말을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냥 산을 봤을 때 하나의 나무만 보는 거지 전체적인 산을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담할 때 디자인하고 수술하고 들어갈 때 디자인은 펜이 일단 다르고 디자인에 대한 그 세밀함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디자인에 이게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이 얼굴형이나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이면 어떨까요?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 제안에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가서 고민해보고 다른 병원 가서 고민해보고 그 사람 수술하는 의사만 봤으면 좋겠지 그 그림 잘 그린다고 그림대로 심어지면 나나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대략적인 느낌을 일단 보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할 때 저는 삐뚤빼뚤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헤어라인을 심을 때 기존에 경계지는 부위가 있으면 경계지는 부위를 바로 앞부분부터 차곡차곡 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꺼운 뭐 2모 3모 두꺼운 거 심고 그다음 단일모 심고 마지막에 얇은 거 나온 거 가지고 지그재그 모양은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게 대칭이 맞는지 보면서도 대칭인 듯 대칭 아닌 듯 하면서 저는 가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삐뚤빼뚤하게 그려지는 거는 내가 무슨 숙제에서 크레파스로 칠하는 것처럼 겉 테두리 그리고 나중에 색칠하고 그다음 물감 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런 모발의 상황에 맞춰서 하려면 저는 안쪽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일모를 채우고 그 다음에 얇은 걸 가지고 디자인을 마무리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남은 모발을 가지고 안쪽에 사이사이에 이 사람이 어디가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여기가 좀 더 아쉬우면 여기 채우고 그 안쪽에 경계지지 않도록 이 사람이 탈모가 지는데 여기 좀 비었네 이렇게 채워나가는 게 맞는 거지. 분류도 굵은 것부터 하고 나면 애들이 분리할 때 일단 모낭 분리할 때 저희는 중간 굵기, 얇은 거, 굵은 거, 2모, 3모 나누고 들어오고요. 이 중간 굵기를 갖고 심어 이게 제일 비중이 많을 거예요. 한 80%, 10% 된다고 하면 이 중에 또 저한테 준비해서 끼워주면서 또 나눠요. 그 중에 나눈 거. 그리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 중에 얇은 걸 먼저 심고 그 다음에 골라놓은 것 중에 얇은 거 심고 골라놓은 것 중에 또 얇은 거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굵기를 9단계로 나누고 그러면 수술할 시간이 너무 많이 나는 지체가 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틈틈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가는 게 정말 좋은 거지 왼발 따로 차고 오른발 따로 차고 하는 건 아니어서 그거를 말로 일일이 설명한 건 오늘 처음 해본 것 같네요. 이렇게. 예. 그냥 후기만 가지고는 사실은 고르기가 지금은 변별력이 너무 없고 다들 이제 비슷한 것만 노출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고 좋은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 갑자기 그 생각 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후기를 정말 궁금하고 정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면 닉네임 앞에 지역명이 있다. 네. 그러면 한번 찾아가 봐요. 제일 정말 본인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후기가 아닌가요? 병원에 대한 아직 좀 고민이 된다. 정말 후기를 난 직접 보고 싶다. 내 주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근데 저 병원이 정말 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진짜 예전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했던 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 진짜 후기가 궁금하다면 한 번쯤은 찾아가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럴 용기가 없긴 한데 조금 용기를 내면 본인이 나중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면 그것 또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병원 관계자가 아니라면 진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요?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게 사실상 아주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걸 가지고 전부를 볼 수 없어서 수술 결과를 결정짓는데 많은 요소들이 고려돼야 하는데 오늘은 모건피부과 이승용 원장님께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